미국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 바로 열렸겠죠. 예, 한 달 내내 열릴 겁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뭐 김씨 이런 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1, 2, 3등 기업들의 CEO들, 그 위대한 그 CEO들, 뭐 이런데 그런 위대한 분들을 뭐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제가 청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안 나온다? 불가능한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도망 다니면서 지 부하 보낸다? 미국은 그런 걸 용서를 안 합니다. 예. 미국이 자유의 나라이지만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완전히 끝을 보는 게 또 미국이죠. 네. 형량이 우리는 최대 50년까지지만 그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가죠. 미국은 뭐 300년, 500년 많잖아요. 아마 미국에서 이런 사건을 터뜨리고 지금 같은 태도를 취한다? 아마 그 사람은 쿠팡 지금 김 씨는 미국에서 걸리면은 징역 100년 나옵니다. 100년 이따구로 굴다가. 근데 한국은 너무 법이 물러 터졌다.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법 하에서 이자를 그리고 쿠팡을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자존심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자가 까만머리 미국인으로 지금 국적은 갈아타고 말이야.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지따위가 무슨 170개를 경영을 해야 되는 무슨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올 시간이 없다. 아이고 참 이럴 때 꼴값을 떨어라 하는 거죠. 쿠팡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잠시 간략한 수치로 소개를 드리면 정말로 최근 한 5년 동안 로켓 배송이니 뭐니 해서 정말 지금 이번에 그 개인정보 보호 피해자가 한 3,50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3,500만 명 그렇죠? 쿠팡 안 쓰는 분이 거의 없죠. 요 몇 년 사이에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커머스 회사들은 다 파산. 엊그제 보면 다 법원에 파산한다. 그래서 완전히 쿠팡 1인 체제, 독점을 만들어버렸다. 이까지는 범죄를 저지르고 한 건 아니고 어떤 경영 기법으로 또 막대한 그 투자 자금을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엄청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상대를 다 이제 제압하고 그래서 파산시켜버리고 독점이 되니까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독점이 되니까 이런 게 터진다고. 그래서 독과점을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도 국가가 철저하게 독과점에 대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펴야만 한다. 왜? 독점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죠.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한다. 이렇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 시장의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쿠팡 같은 독점 회사입니다. 또. 네. 그렇다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또 정치학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실패를 치유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에 관한 가장 정확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런 범죄자를 단속한 그걸 처벌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을 위해서 군인 누가 시장에 놔두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용병으로 안 되거든. 그걸로 막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찰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하고 이런 독점 시장에 놔두면 이 독점이 완전히 시장 질서를 파괴한다. 이거는 아담 스미드도 굉장히 독과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라고 본인의 국부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감정론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독과점의 폐해 말이죠. 나머지 공공재 또는 외부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2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 의료 대란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저도 자식이 그렇지만 이제 나와서 각 분야로 의사로 진출하는데 자 지방의 지역 의료 그거 안 갈라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필수 의료 덧벌이가 안 되거든. 산부인과 애를 안 놓는데 국민들이 애를 안 놓는데 누가 산부인과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아과 그렇지만 필수 의료 분야 이런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에도. 근데 이런 데에 그 의사가 없다는 거는 시장의 실패죠. 근데 이럴 때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의료 대란의 해결에 이제 어떤 근본적인 그 컨셉은 이런 과학적 컨셉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을 사회과학을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들, 의료협회들도 답답하고 윤석열 정권은 그냥 무식하고
근데 이제 이 쿠팡이라는 이제 시장의 실패, 독점을 만든,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터뜨린, 물론 사태를 터뜨린 건 그 김씨 CEO가 또는 쿠팡의 어떤 이 상부, 어떤 경영진에서 일부러 지금 정보를 누출 또는 뭐 돈 주고 사고 팔기 이런 것은 뭐 아니죠. 그렇지만 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퇴사한 자가 그리고 중국으로 또 도망갔고, 또 앞으로 2차, 3차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모르죠. 근데 그리고 이것이 내부에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정부에게, 언론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을 수개월 동안 숨겼다. 이런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그 관리 책임. 이제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최고 CEO가 김 씨가 국회에 오지도 않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 이 경제에 관한 법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기업인들이 한국의 법을 우습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죠. 미국은 뭐 집단 소송 하나 걸리면은 그 아무리 큰 회사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수십조의 그냥 배상 판결이 떨어지고, 큰 대륙은, 그리고 많은 다인종이 사는, 다민족이 사는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야 이게 통치가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에 관한 그런 처벌이 약하다. 뭐 오늘은 숨어버리고 법률적으로 그냥 얼굴마다 바지 사장만 감옥서 뭐 몇 년 갔다 오면 되고, 그 뒷바라지는 뭐 돈으로 다 해주면 되고, 그 감옥서 가는 거 처벌 안 내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없애버린다. 미국처럼 어떤 집단적인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게 들어와서 회사가 날아가 버린다. 수십조 뭐 손해배상 판결, 이제 그런 게 있느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그런 집단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집단 소송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론에 보면 이번에 뭐 집단 소송 막 사람들 모아서 하던데, 그거는 이제 미국식의 그런 효율적인 집단 소송은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을 좀 끌어모았다는 정도의 집단 소송이죠. 제가 의대생들 만몇천 명, 전공의들, 뭐 의대 교수님들 수만 명 모아서 행정소송 냈다. 그것도 일종의 집단소송이지만 미국식의 집단소송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국식의 집단소송은 한 1000명이 냈다. 승소 판결 났다. 그러면 소송 내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소송에 참여를 못한 그분들한테도 다 동시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개인정보 이번에 이게 누출 1인당 법원이 한 100만 원씩 배상해. 그런데 소송 들어오신 분들은 1000명밖에 못 모았다. 그러면 100만 원에 1000명,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피해자들은 3,5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1000만 명이라고 치고 그냥 법원이 1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계산이 된다면 미국처럼 1000명이 소송해서 각각 100만 원씩 배상해. 법원이 판결 때렸어. 근데 그게 국민들 1000만 명한테 법적인 집행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10조가 되거든요. 그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현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리고 전자상거래니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적용되는 법이고, 여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이 일단은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영업 정지를 때릴 수 있지만 이때는 과징금 돈으로 조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 과징금은 얼마까지 때릴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셉니다. 과징금이 1년 매출액의 100분의 3, 3%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쿠팡에 지금 작년 급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 연 매출액이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여기에 3%, 40조에 10분의 1, 10%라면 4조잖아요. 3%면 4, 3, 12,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 엄청난 돈이죠. 과징금으로. 정부가 그냥 돈 때려서 쿠팡한테 뺏어오는 돈. 쿠팡의 1년 영업이익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 내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매출 40조면 이제 영업이익 지금 뭐 검색되어 있는 그게 세후 순영업이익인지 세금을 포함한 것인지는 제가 좀 더 그 기업 회계 정보를 좀 더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세후라고 뭐 치고 지금 영업이익이 한 4, 5%,
그러면은 이제 전체 40조에 10%면 4조, 5%면 한 2조.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최대 쳐서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정부가 1조 2천억을 과징금으로 그냥 박살내버리면 1년에 영업이익이 남은 거 다 뺏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뉴욕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시의 정권 주가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주가가 폭 나가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영업이익 1년 버는 거 다 뺏어가 버리니까. 거기다가 소비자들 이 손해배상 소송 낼 수 있는 제도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습니다. 미국식의 집단소송처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만 명이 된다면 30조입니다. 이번에 피해자가 3,500만 명이라니까 그 3,000만 명이라면 거의 100조가 되거든. 100조. 뭐 회사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미국식이라면은 회사는 끝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형사처벌은 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뭐 5년, 뭐 최대한 때려봤자 미국 법으로 하면은 징역 50년, 100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싹싹 빌고 하는 거예요. 김시자 한국 법 최대 5년이네. 변호사들 김현장 동원하면 내가 그냥 한국 가서 재판 안 받도록 만들어 주겠네. 나는 미국 국적자인데. 뭐 뻔한 거예요. 이미 거래는 끝났어.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자유경제 시장, 프리마켓 시스템이 위대한데 이것이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를 하죠.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담 스미드부터 국부론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쿠팡과 같은 독점, 하나의 기업, 독과점도 아니야, 이제는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독점 기업의 이런 어떤 횡포. 이것은 정부가 즉각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그것을 시장의 실패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정부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독점, 재벌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게 윤석열 3년이었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본때를 보여주는,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라. 지금 다 말씀을 드렸죠. 최대치로 법을 적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우리나라 법을 최대치로 적용한다면 근 100조 정도 손해배상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때리는 과징금도 1년에 버는 영업이익 약 1조 한 2천억 정도를 100% 뺏어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손해배상액이 100조 아니라 10조만 나와도 회사는 거의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씨, 이병철 TV 사이다를 잘 새겨 들으시고 당신의 처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5,200만의 혁명가입니다. 존경하는 민주 애국 시민들은 5,200만의 혁명가다. 그것을 똑똑하게 머리에 새기고 무릎 꿇고 한국 국회에 와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성실한 손해배상 및 피해 방지책을 엎드려 밝히기를 권고합니다.